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거의 결판이 이제 나는 시간이 임박해 있습니다. 한 20여일 남았나요? 그런데 지금 박빙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 끝났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상당히 앞서 있다라고 하는 주장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 말이죠. 이 트럼프 관련 특히나 뭐 해리스 관련 이런 방송을 할때 특정한 입장을 대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보면요. 제가 그 방송을 가끔씩 하잖아요. 이 미 대선 방송을. 그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닌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이제 이 보면 이분들은 트럼프 지지자예요. 딱 보면은 이제 이 자유우파적 관점에서 트럼프가 절대적으로 이제 당선되어야 한다, 당선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저는 트럼프가 된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리스가 된다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김준희 씨 평소 잘 보고 있고 응원하지만 미국 대선에 관해서는 많이 부족해 보이니 방송을 신중히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방송에서 말하고 나면 도로 주워 담을 수 없으니 나중에 혀가 꼬이면 신뢰가 상실됩니다. 일반 시민들은 가짜 진짜를 구별하는 데 부족하고 선동당하기 쉬우니 중도의 발언은 불필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다소 중도적으로 이제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 이긴다라고 하면요. 그 반대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제 객관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입장인데요. 저를 그래서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언론으로 보세요. 그냥 언론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저널리스트형 논평가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어떤 주장을 해도 말이죠. 운동가가 아니에요, 저는. 자, 융합, 통합은 정치인이나 할 말인 것이고 아무튼 트럼프는 자유우파가 확실하니 좀 더 알아보고 방송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제가 트럼프를 또 그렇게 비난한 적도 없어요, 또 그렇다고. 있는 그대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도 이분들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제가 깠다라고 생각하는가 봐. 그래서 이제 이런 댓글을 단 것 같은데요. 정치의 양면성을 방송에서 제대로 가려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2017년 11월 7일 한국 국회에 와서 한 연설의 모든 답이 있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수준에 따라 이해가 다르겠지요. 제가 이분이 뭐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트럼프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습니다. 저는 트럼프의 사실 정치 외적인 역할까지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소위 이제 딥스테이트 있지 않습니까? 일루미나티 이 이야기까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역할, 우주군 이런 것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유우파 그 관점을 뛰어넘어 가지고 이 지구촌 전체의 거대한 선악을 이렇게 가르는 전쟁을 트럼프가 수행한다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 스- 믿지 않으시겠지만 선의 총사령관이 트럼프예요. 악의 총사령관이 이제 저들 미국 민주당 세력들이죠. 거기에 있는 그 이제 그들이 이제 결국은 뭐 뭐 딥스테이트들 이제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그 뭐 오바마하고 뭐 클린턴하고 전부 앱스타인 그 식구들이죠, 전부. 제가 그런 이야기 다 알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저를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했거나 트럼프의 역할을 잘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닳고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20년도 넘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그런 시사적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송을 할 때 그런 걸 제가 해 버리면은 너무 그게 전문성이 인제 드러나잖아요. 고런 이야기가 된다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 하나의 인제 방송사, 하나의 인제 언론사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해 주고 저런 이야기도 해 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그 댓글 다신 분은 아직 저를 너무도 모른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제가 트럼프를 인제 이렇게 뭐 축이 세운 적도 없지만 그렇게 심하게 깐 적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제 보여 드리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진행 상황을 보게 되면은 미국 대선은 어 이제 후보가 교체가 됐잖아요, 민주당 쪽에서.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인제 교체가 됐는데 그 후에 해리스가 상당히 인제 이렇게 기세가 좀 올라오는 것 같았지만 그리고 인제 TV 토론을 정점으로 그때 상당히 이제 좋았죠. 그 후에 인제 많이 꺾인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뉴스 헤드라인만 딱 보더라도요. 박빙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민주당 큰일 났다. 해리스 지금 이상하게 되었다. 역전당한 것 같다. 이런 어떤 기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폴리 마켓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그런 어떤 이 판별하는 어떤 그런 어, 어, 뭐 영역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벌써 트럼프가 많이 또 앞서 있는 게 또 사실이고요. 가장 중요한 그게 이제 경합지구들 여기서도 지금 트럼프가
지금 차이를 벌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누가 이기고 있다 이게 보다도요. 그런 것보다도 트럼프가 그런데 당선 가능성은 제가 높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특별한 대변수가 터지지 않는 한 이대로 가게 되면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트럼프는 인기가 없잖아요, 세계적으로. 세계에서 트럼프 반기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유럽에서도 트럼프 싫어해요. 특히 독일, 뭐 프랑스, 트럼프는 독일계인데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도 그닥 이렇게 반기지 않더라고요. 프랑스, 영국 이런 선진국들 힘 있는 나라들이 트럼프를 그닥 이렇게 이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이런 데서도 선호하느냐? 선호 안 해요. 정부 입장은 다를 수가 있지만 국민들이 싫어하잖아요. 얼마 전에 여론조사 보니까 트럼프를 이제 지지한다. 20%도 안 되더군요. 20%뭐 그쯤 나왔어요. 트럼프를 지지한다가. 트럼프 싫다가 80%야,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좋다는 사람은 극소수인 거야. 여기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가 하면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트럼프는 인기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스타일이 또 그런 데다가 이 양반이 또 이렇게 이제 취하는 정책 자체가 마치 인제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 같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맹국이라든가 그동안 우방에 대해서도 기존의 인제 그 미국 대통령들과는 달리 굉장히 거칠게 나오잖아요, 터프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원래 또 이 사람이 또 말하는 투도 또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인제 드러나면서 우리 국민들이 트럼프를 참 싫어합니다. 거기다가 방위비 멈춰나게 또 올려 달라고 이러니까요. 좋은 뉴스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인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대 구상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구촌을 완전히 인제 전쟁 없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악을 소탕하려고 하는 그런 뭔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거기까지 가서 그런 것까지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인제 절대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죠, 절대적으로. 그 지지 강도는 엄청난 겁니다. 마치 구세주를 기다리는 듯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저는 실제 인제 그런 사람들이 놀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제가 열심히 인제 이렇게 보기도 해 하고 그랬었는데요. 자, 아무튼 그건 뭐 이제 정치 외적인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래서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요. 지지하는 사람들도 보면 여러 가지 강도가 있어요. 그냥 우파다, 자유우파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인제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더 나아 가지고 지금 이런 이야기 지구촌 전체를 거대한 선과 악의 아마겟돈 전쟁 같은 그런 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의 이제 총사령관 트럼프 인제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인제 그 이야기를 일단 너무 건너뛰고요. 그거 한번 여러분이 궁금하시면은 인터넷에 검색하시면은 나와요. 그런 게 많습니다. 예전에 유튜브에서도 그런 걸 전문적으로 방송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 채널이 폭파가 됐더군요. 여성이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분 참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더군요. 이름이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인데 무슨 간호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방송도 제가 여러 번 보고 그랬었는데요. 자, 아무튼 그런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요. 딥스테이트를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것만 해도 벌써 뭐 어 각자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 딥스테이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딥스테이크가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사람들 많아요. 인제 그런 걸 인제 개념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트럼프에 대해서 입장을 그냥 간단히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호감도는 높지 않은 사람이지만 역할은 굉장히 크다.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 지구촌에 전쟁이 없어진다.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요. 민주당 정부 때보다는 정권 때보다는 확실히 전쟁이 줄어들 겁니다. 있던 전쟁도 인제 종식이 되고 이런 식이 되는데 자, 그 트럼프가 말이죠.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널드 J. 트럼프. 야, 이 충격적인 이야기죠. 트럼프 중국 대만 침공하면 관세 200% 부과할 것이다. 지금 대만은요. 지금 트럼프 되는 걸 학수고대하고 있을 겁니다. 대만은.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몇 나라가 특별한 사정으로 트럼프를 인제 이렇게 원합니다. 지금 현 지구촌에서 트럼프를 원하는 나라 푸틴 러시아, 김정은 북한입니다. 여기는 어쨌거나 트럼프하고 뭔가 이렇게 딜을 칠 수 있다. 뭔가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인제 그런 거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불순하다. 좋지 않다.'라고 인제 보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는 뭐가 있겠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거대 구상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거대 구상.
첫 대통령 임기 때는 그거 이제 기반을 조금 만들어 놓고 재선했어야 되는데 실패하면서 그게 또 다 이렇게 무산돼 버렸죠. 그걸 다시 아마 복원하려고 할 겁니다. 자, 아무튼요, 미치광이다, 전쟁광이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지금 뭐 들씌워져 있잖아요. 근데 그 트럼프가 그건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이 사람 전쟁 참 싫어해요. 그래서 전쟁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민주당 정권 때, 미국 민주당 정권 때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이게 기이한 일이지만 사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뉴스들, 이거 상당히 이제 큰 뉴스 아닙니까? 대만 입장에서는 오늘 이건 난리 났겠네요. 트럼프 지금 당선 가능성도 있겠다. 이제 이런 사람이 중국을 향해서 가장 강한 발언을 해준 거잖아요, 이게. 요거 기사 좀 볼까요? 어떤 내용들인지. 어, 월스트리트 저널 편집자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군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150 내지 200%의 관세를 부과해서 대응하겠다. 군사력을 사용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시진핑 국가 주석이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군사력 사용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군사력 사용하는 것이 미국도 줄겠지만 다른 나라도 상대적으로 줄게 된다. 그래서 전쟁광이 아니고 전쟁을 종식시키는 사람이다.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방위비를 요구하는 것도 말이죠.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게 되면은 전쟁 막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라. 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네요. 저는 그 시진핑 주석과 매우 강한 관계를 가졌다. 그는 사실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나는 그와 친구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주 잘 지냈다. 그가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군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는 저를 존중하고 제가 미쳤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농담 같지만 이게 언중유골이라고요. 말 속에 뼈가 있네요. 미친 짓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중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말이죠. 자신이 만일에 집권하고 있었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 푸틴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당시 푸틴에게 블라디미르, 우리는 좋은 관계입니다.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면 저는 당신을 세게 때릴 겁니다. 빌어먹을 모스크바 한가운데서 당신을 때릴 겁니다. 이런 말도 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공격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네요. 자기가 대통령이었다 그러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트럼프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특질, 특성 이런 것은요. 제도권 주류 그 미디어들, 언론으로부터 제대로 소개가 안 됐어요. 미국 언론도 대부분 이 반 트럼프입니다. 반 공화당이 아니고 반 트럼프예요. 공화당 안에 그 부시 같은 사람도 이 트럼프 지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에, 누구 맥케인입니까? 누굽니까? 뭐 그런 사람도 이게 트럼프를 지지 안 해. 공화당의 다 유력 주자들 아니었습니까? 대통령을 했던 부시까지도 뭐 지지 안 한다는 거야. 트럼프를. 그래 트럼프는 공화당 안에서도 다소 이질적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던 그런 공화당하고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특이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 민주당으로부터도 공격받고 공화당으로부터도 일부 이제 공격받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나오고 당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트럼프적인 속성, 트럼프에 매료된 미국인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아무튼 트럼프가 또 이런 말을 했네요. 산화러 사망 좋은 일 네타냐후 결단 기쁘다. 이렇게 분명한 언어를 이렇게 워딩을 때려주네요. 산화러 신화러처럼 신화러 아시죠? 어, 이번에 후계자였었는데 드디어 그냥 이번에 이제 그 훈련병들에게 잡혔다 그러죠. 훈련병들에게. 사실 이거 헤즈볼라 관련해 가지고 이게 뭐 이걸로 다 끝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엄청난 어떤 어, 사건입니다. 이거. 오사마 빈 라덴의 검거 소식과 함께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트럼프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분명하다. 이스라엘과 지금 그렇다고 한 편이다라고 이제 말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분명한 어조로 말해 준다라는 것은 지구촌에서 모든 어떤 테러리스트들, 테러 분자들과는 전쟁을 선언한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국가적 전쟁은 이 사람은 막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선 승리 확률 해리스보다 20%포인트 앞섰다. 자, 이런 뉴스가 지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 트럼프가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으로 인기가 없는 것은 뭐 그렇다 치고요. 우리나라에서 인기 없는 것은 다분히 이게 인제 감성적인 이유, 이미지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세계 전략 그리고 정책 에게 본질적인 어떤 정책 그런 마인드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나름대로 '어 트럼프가 그런 점도 있구나.'라고 인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트럼프 어 "중국 대만 침공하면 관세 200% 부과한다." 이게 정말 엄청난 발언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요 한국에 대해서도 과연 어떤 발언을 해줄 수 있을까? 가령 인제 북한이 핵을 뭐 만진다거나 남한을 침공한다 그러면은 그날로 그냥 북한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이런 말을 해 주면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겠죠. 그런데 트럼프가 그런 말은 안 합니다. 그게 상대가 중국을 견제하는 쪽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북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북을. 북을 활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카드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을 빼 가지고 북으로 진주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실제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은요. 그 참모들 중에서도 그걸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과연 대통령이 되면은 어떠한 어떤 충격적인 한반도 안보 정책, 군사 정책이 펼쳐질지도 정말 어 뭐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진짜 우리 인제 이게 주한미군을 빼 가지고 북한에 인제 간다? 이거는 뭐 경악할 일이 되겠죠, 경악할 일. 그렇게 되면 한반도 안에서 전쟁은 이제 안 일어나는 거죠. 중국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북한도 그러면 벌써 안정이 되고. 자 이걸 인제 우리 국민들이 인제 그걸 받아들일는지는 뭐 그것이 좋아할지는 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어떤 어 파격적인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그런 어떤 카드도 갖고 있는 인물이다. 자 어쨌거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요. 요게 인제 일론 머스크 세계 최고의 인제 부호 갑부 아닙니까? 다른 어떤 미국의 이제 부호들 이제 1, 2, 3 급들 그 사람들은 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거든요. 어 이제 빅 테크들이죠 주로. 그 사람들은 이제 이제 트럼프와는 다소 친화적이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비판적이고 이제 반 트럼프적 적대적인데 이 일론 머스크는 이번에 트럼프에게 몰빵했습니다. 돈도 엄청나게 지금 후원하고 있어요. 1,000억 뭐 이 단위가 이렇습니다. 그걸 여러 번 낸다 그래요. 그걸로 지금 지탱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선거 자금은 민주당이 훨씬 많이 모았는데 트럼프에게는 이 일론 머스크가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손이 이제 들어왔죠. 분명히 인제 머스크도요 이렇게 승부를 걸어 볼 만하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빅테크들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이렇게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빅테크들 있잖아요. 애플까지도 다 들어가는데 이들의 여러 가지 어떤 횡포랄까 그 미국 조야에 미치는 영향력 이런 것을 보고 아마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분개하는 게 많았을 겁니다. 여기는 사실 제조업을 갖고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그리고 스페이스X 같은 우주 기업도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자 이런 입장에서 도널드 트럼프와는 잘 통하는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는 과연 한국에서 다시 인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원래 됐을 때는요 상당히 인기가 좋았는데 되고 나서 인기가 그냥 급락한 케이스죠. 특히 보수, 애국, 자유 우파에서는 트럼프 당선을 원래 바랬잖아요, 처음 될 때. 근데 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방위부 이야기할 때부터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더니 인제 그때부터 그냥 인기가 인제 폭락해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트럼프가 만일에 된다 그러면은 우리와도 잘 지내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큰 어떤 이익을 얻어야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은 현실이고요. 트럼프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힘을 또 이용해서 우리가 또 큰 어떤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핵을 가진다라든가 진짜 한반도에 영구적인 어떤 평화가 정착된다 그러면 그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완전히 견제할 수 있는 그 카드를 또 트럼프가 또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 잘 활용해야 되는 거죠.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